소개 감사합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오래된 논문이긴 했습니다. 2009년도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제목은 이제 Fast and Accurate Should Need Alignment with Burrows-Wheeler Transform이라고 하는 논문이고, 당시에 이제 UK 캠브리지에 있는 생거 인스티튜트에서 진행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2009년도에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24년도니까 이제 15년째 됐고요. 당시에 저 프로그램 만들었던 이유는 홀지노 그 휴먼 개성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그 TCGA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The Cancer Genome Atlas. 근데 그 TCGA 데이터셋을 만들면서 뭔가 파이프라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매퍼부터 시작해서 베런트 콜링까지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했고요. 그 파이프라인 만들기가 당시 2008년도, 2009년도에 이제 일종의 각축전이 벌어졌고, 이제 뭐 중국, 미국, 영국, 각각의 팀들이 파이프라인 만들었는데, 결론은 일단 미국에 있는 브로드 인스티튜트가 파이프라인을 완성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이제 GTK라고 하는 지놈 애널리시스 툴킷이라고 하는 패키지고요. 이 패키지 안에 온갖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매퍼는 이제 브로드에서 만들지 않았고, 앞에서 보셨던 그 BWA라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WA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는 미국에 있는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만든 게 맞고요. BWA는 UK 캠브리지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년째 쓰고 있는 이 BWA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맨 앞 단계에 있는 매핑이라고 하는 단계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나머지 파이프라인들도 비슷한데 일단 GATK4에는 이렇게 매핑, 베이스 퀄리티, 그 다음에 베리언트 콜러,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의 네 단계를 크게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퀄리티 자체는 이제 매핑한 다음에 그 매핑한 리드들을 평가하는 단계고요. 평가에서 이제 퀄리티가 낮은 리드들은 필터레이션을 하고 나서 베리언트 콜링을 합니다. 베리언트가 콜링이 되고 나면은 이제 SNP와 인덴들의 위치가 나오는데 그 정보들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는 다시 또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아노테이션을 해야 되는 과정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GATK4 베스트 프랙티스고요. 이 매핑하는 단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매핑학교에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방법론적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레퍼런스 시퀀스 매핑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생고 시퀀싱처럼 겹치는 부분들을 디노보 어셈블리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35 베이스 페어에 150 리드를 드노보 어셈블리 하는 거는 뭐 가능해야 하겠지만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고요. 지금은 대부분 다 레퍼런스 시퀀스 매핑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BWT의 등장 때문인데요. 어,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BWT를 왜 써야 되는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35 베이스 페어를 150 베이스 페어의 숏리드로 나눈 다음에 이를 다시 35 베이스 페어에 참조하는 방법의 계산을 했을 때 얼만큼 연산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저렇게 35 베이스 페어를 150 리드, 150 베이스 페어 나누면 이제 2천만 개의 리드가 생기고 그거를 이제 150개 자리를 한 땀 한 땀 비교하는 것을 30억 번을 해야 됩니다. 토탈 계산을 하면은 958, 10에 18승 정도의 계산량이 필요할 텐데 BWT는 저 30억 베이스 페어 레퍼런스 지놈을 딕셔너리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처럼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서열들을 매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참조 서열 35 베이스 페어 리드와는 무관하고 각 리드의 길이인 150 베이스 페어에 비례하게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연산수를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리드의 개수 곱하기 리드의 길이인 35 베이스 페어만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량을 줄이는 것이 이제 BWT의 핵심이고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참조 서열을 쓰던 간에 계산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쁜 꼬마 선충을 시퀀싱을 하든 인간을 시퀀싱 하든 아니면 뭐 4배체, 8배체 개체를 시퀀싱을 하든 그 시퀀싱 하는 리드의 양만큼에만 비례하지 그 개체의 원래 참조 서열 길이에는 비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간 복잡성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BWT가 뭔지를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BWT 자체는 이런 다섯 단계 거치고요. 일단 인풋을 집어넣고 나면 예시는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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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그 다음에 얘를 딕셔너리처럼 렉시컬 오더로 소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나브, 아나반, 아반나,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고는 여기서부터 이제 뜬금없을 수 있는데 맨 마지막 컬럼을 추출합니다. BNN 꺽쇠 AA 달러 A 요 마지막 추출 부분을 추출한 것이 BWT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게 BWT고요. 이 BWT의 재밌는 특징은 인버스가 가능한 점입니다. 분명 소팅을 했고 비슷한 글자들끼리 붙은 거는 이제 BWT의 장점은 맞는데 얘를 이제 다시 알파벳 순으로 소팅한 다음에 BWT 결과를 붙이고 다시 소트하고 애드하고 소트하고 애드하고 소트하고 애드하고 하다 보면은 앞에서 봤던 그 렉시컬 오더에 해당하는 이제 아나브, 아나반, 바나나 그래서 여기 소트 8번에 해당하는 요 BWT 매트릭스가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달러 표시로 시작된 바나나가 원래 함수 서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WT는 사실 압축 파일 많이 썼던 방식이었고요. 뭐 BG집 이런 집 파일들 만들 때 이제 소팅은 분명 필요한데 역으로 또 다시 환산할 수 있게끔 했던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은 이 뜬금없는 BWT가 도대체 왜 참조 서열 찾는데 빠르냐라고 하면은 이 BWT의 재미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BWT의 결과물로부터 역재생을 굳이 매번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소팅 에딩, 소팅 에딩을 할 필요 없이 PWT 서열로부터 그 직전 문자가 언제 나오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left to first function, last to first function이라고 하고요. 이 BWT에 있는 ATGC 중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아데노신, 여기는 사이토신이 예시인데 사이토신이다. 그럼 사이토신 앞에 나올 때는 글자는 뭐냐라고 하면 이 매트릭스 전체에 보면 이제 사이토신 전줄에 보면 아데노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그럼 여기 아데노신인 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사이토신에 해당하는 랭크를 따집니다. 랭크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이토신이 이 서열 몇 번째 나왔냐를 뜻하고요. 여기서 보면 사이토신이 서열에서 두 번째 등장한 사이토신입니다. 그래서 랭크 또는 뭐 오케이션, 랭크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카운트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신이 여기서 몇 번째냐 위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C 앞에 G, A, 그럼 여기 C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나오죠. 근데 C는 뺍니다. 그래서 그렇게 GAAA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개수를 세보면 그 개수에 따른 이제 줄이 나옵니다. 줄. 이 줄은 뭐냐? C보다 이제 빠른 것들이 렉시컬 올드로 셌을 때 줄인데 first 쪽 컬럼이죠. 근데 first 컬럼을 보면은 재밌는 것은 랭크는 보존이 됩니다. 랭크는 보존이 되고 그 C보다 알파벳틱하게 빠른 것들만 그 앞으로 갑니다. AAA, CC. 여기서 C는 다섯 번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이 BWT를 통해서 나머지 매트릭스를 알 필요가 없이 BWT만 가지고 last first 펑션을 구할 수 있고 그 last first 펑션에 대입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이토신 앞에 있는 아데노신 이 사이토신 앞에 와야 된다는 것을 BWT만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재밌는 예시인데 어, 이렇게 AACG라는 예시되는 레퍼런스가 있고 거기에 AAC라고 하는 이 리드를 매핑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C가 일단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매핑은 이제 뒷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뒤에서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C가 있는 부분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left to last to first 펑션으로 A가 되는 부분을 찾고 또 last to first 펑션으로 A가 되는 부분을 또 찾으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계산했을 때는 막 엄청 많이 계산했을 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레터 하나에 화살표 두 개가 있고요. 두 개의 화살표가 계산 한 번만 가지고 라스트 투 펑션 계산 한 번만 가지고 또 화살표가 좁혀지고 또 계산 한 번만 가지고 또 화살표가 좁혀지고 좁혀지다 보면 두 개의 화살표가 만나는 지점이 생길 거고 그 지점에 매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점은 이제 리드의 레터의 개수만큼만 연산을 해주면
요 커다란 서열에서 위치가 몇 번째인지를 굉장히 리니어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WT 인덱싱이라고 하는데 BWT는 이렇게 세 가지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WT, 그다음에 체크포인트라고 이제 BWT 계산을 다 하고 나서 그것도 다 저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체크포인트 만들어서 그 체크포인트 기준으로 위아래 한 10개 정도는 적당히 나와서 last to first 펑션을 이용해서 찾게끔 되어 있어서 약간 체크포인트 개수가 전체 BWT의 개수만큼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suffix array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일단 보관해야 되는 딕셔너리 개수 자체가 적을 뿐더러 계산량 자체도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친절하지 않은 2009년도에 써져 있는 그냥 사이언티픽한 그 논문 자체를 발췌해 왔습니다. 똑같이 BWT에 대한 설명이 이제 피겨 2에 있었고, 여기서는 예시는 이제 구글이 아마 상장된 이유인 것 같은데, 구글을 가지고 예시를 했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저장을 합니다. I, SI, BI. 그래서 I는 이제 인덱스고요. SI는 서픽스 인덱스라고, 요게 렉시컬 모델로 정렬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위치죠. 원래 위치가 서피스 인덱스 SI고요. 그다음에 BI가 이제 그 BWT에 해당하는 것의 인덱스 BI입니다. 그래서 I, SI, BI 세 가지 형태만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봤던 그 탑, 바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요 R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R하고 밑에 줄, R하고 위에 줄 해서 R 탑, R 바텀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앞에 나왔던 카운트랑 occurrence 따져가지고 또 탑, 바텀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BWT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해피엔딩인데요. 좀 불행한 내용을 이제 전달 드리면 사실 매핑을 하는 이유는 돌연변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알고리즘은 익젝트 매치라고 하는데 매핑되어 있는 모든 리드들이 다 정확히 레퍼런스에 매핑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찾으려고 한다면 중간에 베이스 페어가 못 찾아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인익섹트 매칭이라고 하고 이 인익섹트 매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수많은 매핑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도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이 BWA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익섹트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BWT에서 하는 인익섹트 매칭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만약에 AC, 뭐 AACG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있고 AGC라고 하는 리드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뒤에서부터 찾습니다. C부터 찾고요. C를 찾았더니 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를 찾았더니 G가 G가 애매합니다. G가 없습니다. G가 없으니 C 전에 G가 나온 게 없으니 요 G의 자리에 A가 있었으면 어떻겠나라고 하고 이제 에러 레이트의 카운트를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하나 발생했고 그 자리를 A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SNP인 거죠. 서브스티튜트 쓴 거죠. 그래서 A라고 바꾸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A라고 했더니 또 나옵니다. 그래서 ACG라고 하는 레퍼런스에 AGC라고 하는 리드를 찾으라고 시켰더니 아, AGC는 없고 에러는 하나 발생했고 요 G라는 자리가 원래는 A였어야 했는데 G로 바뀐 거다. G로 뮤테이션이 발생한 거다. 라고 하는 방식의 인익섹트 매칭을 합니다. PWA는 몇 번까지 인익섹트 매칭, 그러니까 몇 번까지 틀리는 것을 허용을 하는가? 보통 저희는 이제 150 베이스 페어 사용하는데 150 베이스 페어 기준으로는 6번까지 틀리는 걸 허용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한 리드 안에 6개의 SNP가 있거나 한 리드 안에 최대 6 베이스 페어의 인델만 인식하고 만약에 6개 넘어가면은 매칭이 불가능하니 그 리드를 버리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부분들인데 BWA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보다 속력이 좀 빨랐습니다. 빨랐던 이유는 뭐 이런 크게 네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메모라이제이션하고 테이블레이션, 뭐 옵티멀 뭐
스트럭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efficient search 프로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DI나 뭐 BWT, 뭐 FM 인덱스들을 다 어떤 리밋을 걸어서 더 이상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적인 부분들인데, 이제 어느 부분들을 매트릭스 만들어서 저장할 것이고, 어느 부분은 또 테이블로 만들어서 저장할 것이고, 그런 저장한 것들을 이제 다시 또 불러내면은 계산량을 좀 줄일 수 있으니 이거는 속력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BWA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썼던 BWT의 메서도로지고요. 어, 이제 보시다시피 홀지놈 기준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레퍼런스에 매핑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 이제 BWA라는 프로그램인데, 다 BWA를 씁니다. 네, 웬만하면 다 BWA를 쓰고요. 뭐 홀지놈 시퀀싱 진행합니다. 근데 어, 이제 이런 메커드들은 BWA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커드입니다. 그래서 BWA를 버렸다라는 느낌보다는 BWA에 뭔가 하나씩 더 얹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독특한 사원들이 많습니다. 이건 다 최근 일인데 RNA식 컨싱도 하고 DNA 롱리드 매핑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워낙 SNP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SNP들을 매스킹해서 레퍼런스 준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RNA 시퀀싱에 대한 매핑부터 먼저 보시면 이제 PWA 기반을 쓰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RNA의 가장 큰 문제가 alternative splicing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인델이 인트론 자리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유전자 서열을 어떻게 매핑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심지어 인트론 말고도 가끔가다 보면은 엑선들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매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아직 한쪽이 이기질 못했는데요. 지금 둘 다 쓰고 있고요. 한쪽은 이제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만든 스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BWA 기반인데 그런 스플래싱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다 인식을 해서 매핑을 고려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이제 턱시도 슈트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BWA 기반인데 이제 그런 스플래싱 되는 위치들을 인식을 하고서 어떻게 배제를 하고 매핑을 할 건지에 대한 알고리즘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이거 뭐둘 다 써보고 둘 다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스타도 쓰고 네, 토시도도 쓰고 일단 둘 다 쓴 다음에 결과를 둘 다 뽑아서 맨 마지막에 어노테이션 할 때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롱리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롱리드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6번 틀리면은 BWA는 배제를 시켜버리는데 롱리드에서는 6번 틀리는 거는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하면 안 되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걸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미니맵 2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니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미니마이저라고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니마이저는 요 길다란 시퀀스를 적당히 케이머 미니마이저는 보통 뭐 한 30개 정도 자릅니다. 근데 이건 예시를 위해서 그냥 3개씩만 자른 거고요. 이렇게 케이머, 뭐 다이머, 폴리머처럼 이제 케이머 스페이스로 자른 다음에 그 케이머 스페이스를 약간 해시태그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시퀀스를 바로 매핑을 하지 않고 이 미니마이저들을 이제 BWA로 매핑을 하고 그 매핑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대응되는 시퀀스에 확인을 해서 뭐 인델이나 뭐 스트럭처 베리언트나 SNP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차원을 다운시켜서 BWA를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브로드 인스티튜트가 거의 뭐 모든 걸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어, 일루미나에서 일종의 어, 나쁘게 말하면 반란인데 이제 좋게 말하면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 일루미나는 원래 시퀀싱을 하는 회사고 하드웨어 회사입니다. 근데 일루미나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 드라젠이라고 하는 뭐 콩글리시용 드라젠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드래곤으로 부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본은 아니고 제님이에요. 그래서
드라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어이가 없겠죠. GTK 파이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뭐 BWA도 쓰고 GTK 뭐 멀지샘도 쓰고 마크 두플리케이션도 쓰고 베이스 리커버레이터도 쓰고 다 씁니다. 다 쓰는데 드라젠은 네 원큐입니다. 드라젠 쓰면은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일루미나에서 만들었고요.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비교를 세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도 믹스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스트림이 두 가지와 다운스트림이 세 가지, 토탈 여섯 개를 비교한 거고요. 다운스트림이 당연히 디페런트를 넣어야겠죠. AI로서 아직 각광받고 있는 디페런트를 넣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젠 넣고 GTK 컬러를 넣어서 총 여섯 개를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성적은 드라젠이 압도를 했고요. 네, GTK가 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단은 학계에서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드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제왕을 이긴 적은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겐 이전과 이후로 지금 약간 그런 시대적인 어떤 차이가 발생을 지금 한 상황이고 이게 되게 최근 일입니다. 진짜 최근 일이고 제가 2020년도에 GTK 처음 썼을 때도 드라젠이라는 건 세상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드라젠 유료고요. 일루미나 시퀀싱을 사면은 함께 딸려오는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CPU에 다운로드 받을 수 없고 FTPU,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세서로 만들기 때문에 그 서버를 통째로 사와야 되니까 서버 비용을 내든지,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용 비용을 내든지 아니면 서버를 통째로 사와서 드라젠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면은 디페리언트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드라젠이 짱이다. 그래서 지금 일루미나에 드라젠이 있고 브로드에 GTK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브로드가 손을 내밀었고요. 손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항복은 안 했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는 지금 전략은 뭐냐면 GTK 기존에 썼는데 드라젠에 있는 그런 소스들을 좀 잘 GTK에서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인데 드라젠 GTK 파이프라인이 나왔습니다. 나온 지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유료입니다. 대부분 유료고 요 드래그맵이라고 하는 것만 지금 풀렸습니다. 드래그맵이 이제 BWA를 갈아치우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24년도 줄라이인데요. 기존에 BWA에 있던 그 래퍼를 드래그 맵으로 바꾸겠다라고 일단은 브로드에서 선언을 한 상태이긴 한데 아직까지 모두들 이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의 파이프라인만 지금 드래그 맵으로 바꾼 상태고요. 나머지 파이프라인들은 아직도 BWA입니다. 그래서 드래그 맵과 BWA 성적을 보면은 이제 시간은 드래그 맵이 더 걸립니다. 대신에 효율은 조금 더 좋고요. 이유는 단순한데 드래그 맵은 이제 BWA 기반으로 매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레퍼런스 지놈에 SMP 부분들이 어, 매핑 퀄리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했고 SP 부분들을 다 와일드 카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35 베이스 페어 중에 SMP가 얼마 많을까요? 그래서 그 많은 SMP들을 다 와일드 카드로 만든 다음에 여기는 맞든 틀리든 그냥 에러라고 치지 않고 넘어가라. SMP들은 어차피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걸 에러라고 칠 수는 없지 않냐. 라는 방법으로 해서 레퍼런스 지놈의 SP 자이들을 다 와일드카드로 마스킹을 하고 그 다음에 BWA를 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도 안 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브란스에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강남 세브란스와 용인 세브란스 안과 교실에서 이제 이번에 페이퍼를 냈었는데 보니까 드래그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저자분들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어, 증명된 파이프라인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래그맵을 언제 쓸 수 있는지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모든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다고 일단은 브로드가 검증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근데 일단은 드래그맵 쓰고 그 뒤에 이제 어, 드래곤 GTK가 아니고 그냥 GTK 쓰고 거기서 뭐 SMP하고 인데 컬링을 했더니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베리언트들이 보였고 그 베리언트들이 이제 마클로 디스트로피의 굉장히 유의한 베리언트들이다라고 일단은 페이퍼를 써서
이제 몰레큘러 비전이라고 하는 논문을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저희 연구실 동료들한테도 이 논문을 보여줬더니 이 파이프라인은 아직 밸리데이션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갖다 쓰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이제 고도된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피지션들이 갖다 쓴다면 드래그맵 언젠가는 파이프라인들로 다 대체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일단 저희 서버에도 드래그맵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드래그맵 자체는 깃허브에 오픈 소스로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